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홍성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성용 의원입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이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 질문에 그냥 그렇게 하겠다, 잘하겠다, 못한 거는 못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해주시면은 네. 저도 질문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질문만 해주십시오. 네. 네. 먼저 위례 신사선 3전역 추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례 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 사업은 위례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효율적인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결을 통해 위례 신도시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향상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동남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례 신도시에서 신사역을 잇는 14.8km 구간에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설치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조 4,840여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11개 정거장의 역간 평균 거리는 약 1.4km입니다. 가장 짧은 구간은 106역과 107역, 즉 삼성역과 봉원사를 잇는 구간으로 505m에 불과합니다. 가장 긴 곳은 104역 헬리오시티역과 105역 항여울역 사이로 무려 3.2km가 넘습니다. 이렇게 긴 구간 사이에 정거장 하나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104역이 예정된 위치는 헬리오시티가 들어선 곳 부근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104역은 해당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단지 입주민만 이용할 뿐 삼전동, 잠실동, 석촌동 주민들은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삼전동, 잠실 본동, 잠실 237동 주민들은 104역과 105역 사이에, 즉 단천 1교 하부에 가칭 3전역을 추가 신설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현재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지역 주민 23,081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네, 이게 서명 영주입니다. 네. 보름간 만드는 건데 이만큼 했습니다. 삼전역을 추가 신설하면 사회적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현재 잠실 지역 주민들은 지하철 3호선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삼전역이 신설되면 삼전동과 잠실 본동, 잠실 237동 주민들의 강남권 접근성과 3호선 환승이 아주 편리합니다. 둘째, 삼전역에서 9호선 환승이 가능함으로써 9호선과 위례 신사선의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삼전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면 위례, 강남, 잠실 지역이
지하철로 하나의 권역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수지, 변전소, 기동대 등 기피시설로 많은 불편을 겪어온 잠실 본동 주변 주민들이 지하철 환승 혜택을 볼 수 있어 사회적 불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단천으로 단절된 강남구와 송파구의 교통 여건이 개선됩니다. 다섯째, 잠실 종합운동장 마이서 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장기간 계획하고 어렵게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노선의 혜택을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유지를 매입하여야 하고 출입구 설치가 어려워서 삼전역 신설이 곤란하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위례 신사선 3전역 신설 요청 장소에서 9호선 3전역과의 거리가 약 350m 가량 됩니다. 신설되는 역에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고 이 구간에 연결 통로를 만들면 직선 거리에서 무빙워커 설치도 매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례 신도시 주민들은 3전역 신설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지만 기존 계획대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고 3전역 환승 연결 통로만 설치한다면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파구는 최근 위례 신도시를 비롯하여 문정지구, 오금 보금자리지구, 헬리오시티, 거여 마천지구, 잠실 운동장 마이서 단지 등 지역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나 예상되고 있어 교통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결 통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연결 통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년, 50년을 내다보는 지하철 교통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사 기간으로 원안대로 빨리 추진해달라는 위례 신도시 주민들과 3전역을 추가 신설해달라는 잠실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갈등을 피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여 두 지역의 유익과 서울 시민의 교통 편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대안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위례 신사선은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이미 했고 실시 협약 체계를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강남구에서도 지금 2개소 이렇게 추가 정거장 설치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와 함께 경제적, 기술적 그런 타당성을 잘 분석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3전역 추가 설치가 되도록 반드시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정치력과 늘 서울 시민을 위하시고 또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과 소통하시려는 시장님의 지도력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 설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지자체,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 그 자체는 본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또 감염병 사태에서는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선제적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시장님의 원칙론도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4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운영한 잠실 종합운동장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 진로소는 명백한 정시 행정이자 크나큰 정책 실패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단계, 즉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 채택 및 결정 단계, 집행 단계, 평가 단계, 수정 및 종결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잠실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 진로소는 정책 의제를 형성하고 결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명확하지 않은 근거와 자료 정보를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자치구인 송파구청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속칭 한 건 해보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게 하는 전시 행정이었다는 느낌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시장님은 4월 2일 서울시에 거주하는 해외 입국자가 하루 평균 1,600명 정도여서 1,600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위한 선별 진로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며 잠실 종합운동장에 1,000명 검사가 가능한 대규모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 진로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진, 검체 채취 부스 10개와 접수 공간 5개, 지원시설 4개를 설치했지만 이후 많은 논란이 일자 강남 상구 입국자 검사 목적이라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공항버스 18대와 해외 입국자 전용 택시 200대로 잠실 운동장까지 입국자를 나른다는 특별 수송 계획을 세웠다가 공항버스는 각 자치구와 보건소로 가되 택시는 잠실 운동장 진로소로 간다고 했습니다. 이마저도 잠실 운동장 선별 진로소는 자가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또 뒤집었습니다. 본의원이 시민건강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하면 4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잠실 운동장 해외 입국자 선별 진로소를 이용한 인원은 불과 864명입니다. 일일 평균 36명에 불과했습니다. 선별 진로소 개장 초기인 4월 3일에 66명, 4월 4일에 163명, 4월 5일 136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간에는 일일 평균 이용객이 불과 2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용 규모의 2.4%만 가동되었습니다. 1,000명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진료시설과 지원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동원된 의사 등의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약 3억 9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안 그래도 부족한 소중한 인력과 장비가 낭비되었습니다. 일일 1,000명이 이용 가능한 대규모 시설과 장비 인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너무나 허술하고 엉터리였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잠실 운동장 해외 입국자 선별 진로소 계획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큰 혼란과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만 자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장님,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시민건강국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운영되었는데 잠실 운동장에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 진로소를 설치하겠다고 처음 제안한 분이 혹시 누구신지 아시는지요? 지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사실 그 당시에 해외 입국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해외는 아주 그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냥 평소대로 그 열 체크만 하고 들어오게 하기에는 너무나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강력한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였고요. 그리고 서울시부터 또 이분들이 대부분 다 해외에서 입국자들이 서울시에 주로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인천공항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인천공항공사나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에서 그럴 공간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뭐 상암 이 월드컵 경기장이나 이런 쪽을 고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게 워킹 스루가 가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히 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했는데 그 아까 인원이 줄었다든지 뭐 이런 것은 그 당시 잘 아시다시피 선거 직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데 저는 그 주민들의 사실 말씀들은 물론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뭐 그렇게 저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주거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실제 지역 감염의 우려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인데, 뭐 막상 그 이게 또 선거에 한다는 그런 또 보고도 있어서 워낙 선거 코미치여서 저희들이 사실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또 선거라는 과정이 공정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걸 본래 계획을 약간 이 정리를 해서 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 자체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사전에 그 지역에 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거 전국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후보로 뛰고 있는 해당 또 국회의원 후보나 그다음에 또 잠실종합운동장이 있는 송파구청이나 뭐 또 저를 또 비롯한 우리 시의원들과 이러한 사전적인 계획에 대해서 뭔가 좀 소통을 했더라면은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설명을 이렇게 드렸으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서초구 보건소와 강남구 보건소에는 이미 수용 인원이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하루에 1,000명을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니까 잠실 지역 주민들의 팩트가 그 자세한 팩트를 모르는 채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또 발표를 했지만은 그 발표 서울시의 발표와 송파구청에 또 대응하는 발표가 또 서로 다르고 또 해당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 측 얘기가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거짓말장이다 라는 인식에서 짧은 기간에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정책을 도안했던 취지는 좋았지만 공감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그럼 사후에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좀 고려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몇 명이 될 건지 서초구와 강남구 보건소에서는 수용이 가능한데 서초구와 강남구 보건소에 보내고 난 나머지 인력으로 송파구의 보건소의 수용 인력이 부족하니까 송파구민들만 오겠다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아니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충분히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 당시에 당연히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고려했죠. 지금 방금 충분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충분치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가 사실은 오히려 그 주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이고,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 아산이라든지 또 진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 그때도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했죠. 그렇지만 우리 성숙한 국민들의 시민 의식이 뭐 그걸 오히려 또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다 이렇게 입소하게 했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게 근데 시장 그 당시에는 선거 기간만 아니었으면 처음에 반대하는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나 또는 뭐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지역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짧은 시간에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나서 주민들이 반감이 나오고 그에 대한 기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희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아니 잠깐만 시장님, 네, 제가 네, 그래서 예. 아까 처음에 모범 답안을 드렸듯이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은 수긍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데 본의원이 생각하실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물론 취지는 좋다고 해서 그 결과가 당연히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문가들이 있는 시민건강국에서 이게 아이디어를 냈을까? 아이디어는 내더라도 사후의 처리 과정까지 시민건강국이 주도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받았던 게 너무나 좀 세밀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말씀 더 드리면 사실 이게 우선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 국가적 재난과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사실 선거에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후퇴를 한 것이지 저는 이게 하는 게 맞았고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제가 이게 이제 철학에 관계된 문제인데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협의하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은 충분히 가져야 되지만 사실 이게 또 주민들의 어떤 반대가 또 근거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사실은 오히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동의해 줄 만한 일이었는데 그런 오히려 좀 악용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때 하루 1,000명을 수용하겠다라는 거에서 팩트가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아주중학교라든지 정신여중과 정신여고 그리고 신천초등학교, 자밀초등학교 학교가 한 6개 정도 이게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의 공감보다는 일단은 왜 굳이 공항에 두고 잠실 운동장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잠실 운동장에서 하루에 1,000명을 검사하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났을 때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아무런 그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분들이 확진자처럼 취급되어 가지고 이런 괴담이 또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근데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게 네,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공기 거는 감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네. 그 과정에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한 숫자 결과적으로는 지금 800 최종적으로 운영했던 게 물론 뭐 저희들이 민원을 넣고 해가지고 중간에 좀 중지돼 있는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864명밖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 결과가 처음부터 많이 좀 부풀려졌던 게 아닌가. 그 부풀려진 인원수와 그 다음에 선거 전국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이용하려는 또 분들과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님들과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뭐 혼합되면서 마치 그 잠실 종합 운동장은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지역으로 사실은 찍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선거 와중에서는 일주일 내내 이 워크스루 문제로 하여튼 항의성 민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864명밖에 선별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 결과를 가지고 볼 때 저는 이게 어쨌거나 취지는 좋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장님의 취지, 그다음에 시민건강국의 취지는 좋지만은 다시 우리가 주민들과 소통하는 문제와 곁들여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 문제는 하여튼 제가 나머지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 시설물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의원이 재작년인 이제 2018년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챙겨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은 성벽들 안전을 위협하는 버스 정류소 모든 시설물들을 일제 정비할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TF팀을 시장님 직속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모든 부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도 있고 의지도 있고 시장님 직속으로 갖춘 버스 정류소 정비 TF팀만이 작지만 역사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이번에 그 가로변 정류소 5,865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면 그걸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아마 이게 그 이제 도시안전본부하고 교통본부 뭐 이런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TF를 하나 만들어서 정류소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좀 비워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만들지를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제가 정기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보도블록을 개선하는데 이런 방법을 썼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지작물을 도저히 이전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버스 정류장을 이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처럼 눈을 감고 성하차를 하더라도 그 어떤 방해물이 없게 만들 수 있도록 버스 정류소 정비 TF팀이 조속히 가동되기를 기대하고 어원도 간절한 마음으로 1,000만 서울 시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 그때 본의원이 2년 전이네요. 네, 재작년 2018년 11월 19일 예, 시정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지금보다도. 의원님도 그러시고. 그 젊었을 때 추진력으로 진행하던 것이 좀 늙으셔가지고 속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변도로 버스 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 방해물 시설물 정비 사업에 본의원이 2018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직후부터 많은 관심과 또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8년 9월 서면 질문을 시작으로 10월 버스 정류소 주변 시설물 전수조사, 11월 시정 질문, 2019년 2월에는 시장님 면담을 통해 승하차 안전방해물 시설물 정비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드렸고 또 시장님의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2019년 5월 16일에는 버스 정류소 주변의 시설물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도 본의원의 발의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에는 버스 정류소 주변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에 강력하고 추진력 있는 시설물 정비 TF팀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우체통, 자전거 거치대, 교통표지판, 신호등, 소화전, 공중전화부서, 가로등 분전함, 가판대, 쓰레기통, 변압기, 의자, CCTV 등 읽기도 힘들 만큼 각종 시설물이 시민들의 안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마다 관리 주체가 다르고 이해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 부서는 물론 한전, 우체국,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있고 강력한 TF팀이야말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요구와 시장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소 정비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작년 2019년 11월 시설물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직후 일제 정비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시범사업 예산으로 불과 5억만 편성해놓고 그마저도 계획만 있을 뿐 이 시간 현재까지 정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종로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는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버스 정류장 지작물 현황 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4개 자치구에게 현황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 본의원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11월 시정질문 당시 시설물 정비 진행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시장님, 올 연말까지 몇 개의 정류소가 정비될 것이라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기적으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 홍성용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버스 정류소에 너무 난잡하게 여러 시설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시민의 안전이나 쾌적함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충분히 못 챙겼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게 좀 더 잘 챙겨질 수 있도록, 그동안 뭐 그렇다고 또 노른 거는 아니어서 현재 실태 파악은 용역이 2019년 12월 그러니까 개별 정류소 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용역이 완료는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로. 그래서 금년은 아마 시범 사업 기간으로 해서 5억만 편성됐고, 여기 보니까 한 전체로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보니까 그걸 뒤로 주로 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약간은 좀 앞당기도록 이렇게 하고, 이게 지금 현재는 교통정책실장님이 TF를 맡아서 이 지금 현재 계속 챙기고는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부시장님, 이게 누가 일부시장님이 맡는 게 좋습니까? 좀 제가 이걸 다 하겠다고 또 말씀드렸다가 못하면 안 되니까 요거는 부시장님이 맡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누가 하실래요? 같이? 그럼 1, 2 부시장. 아니, 한 분만 하세요. 왜냐하면 같이 하면은 또 책임을 미룹니다. 네. 그러면 1 부시장, 교통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그 4개 구청에서 지금 현황 조사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정류소 5,865개소에서 지장 시설물이 12,325개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소 주변 승하차 안전방해물 시설물 정비 사업은 해도 되고 안 되는 사업도 아니고 결코 느긋하게 진행할 사업이 아닙니다.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면 물론 승하차 시간도 길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부시장님 직속으로 TF팀이 가동된다고 하니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TF팀들의 전문화도 시급합니다. 직원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니까, 사실은 저번에 교통실장님도 TF팀장이셨는데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또 이직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시장님이 챙겨주시고 시장님이 늘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서울시는 IoT 센서를 통해서 버스가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정차하는 버스 정류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한 스크린 도어와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버스 정류소를 스마트 셀터로 전면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환영할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 버스 정류소에 스마트 셀터를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잘 정비되지 않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안전을 방해하는 지작물 정비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은 발표 이후에 완성되지도 않은 채로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버스 정류소 안전 방해물이 100%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약 400억 원의 예산이 많을 수도 있지만 서울 시민들 안전을 위한 예산이기에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예산 편성이 미루어졌었기에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 홍 의원님하고 같이 네, 예산을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사실은 나누어서 한 200억 하고 올해 한 200억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미루다 보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그 비 오는 날 버스에서 내리면서 우산을 들고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 가로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막고서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눈 오는 날 나무 뿌리에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는 이 교통 약자들 그분들을 생각해서는 하루가 시급하게 이거는 편성되어서 스마트 쉘터 이전에 서울 시내 전역의 버스 정류소를 안전 방해물을 제거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서울시장님의 더 큰 꿈을 꾸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유혹은 안 넘어갑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다만 내년 제 예산 사정이 어떨지는 좀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 고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했으니까 400억 예산 책정을 본의원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눈을 감고도 편안하게 버스에서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본의원도 지켜보며 채찍하겠습니다. 그 채찍을 피하지 마시고 즐겁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잠깐 남아서 시장님께 우리 존경하는 이석주 의원님께서 재건축 전문가로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잠실 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잠실 5단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무려 17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잠실 5단지 재건축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언제 승인해 주실 건지 간단하게 그냥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잠실 주공 5단지는 저도 관심이 참 많았고 현장도 여러 번 나가보고 또 그 조합장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뭐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 이전 문제라든지 기부 체납, 교육 영향 평가 문제 뭐 이런 게 실무적으로는 지연 이유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이 부동산 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서울시장 혼자로서 결정하기 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과도 연관돼 있어서 이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지난번에 저쪽 2016년 무렵인가 그런 쪽에는 제가 당시 조합장하고는 어떻게 하든 저걸 좀 정말 제대로 된 좋은 주거 단지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부동산 그 가격 앙등의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이게 겹쳐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함께 중앙정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가 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늘리기 위해서 학교를 기부 체납 대상에서 빼려고 한다 이렇게 아마 의심 아닌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마 교육청 우리 조영 교육감님 계십니다마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기부 체납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심의 의결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교육청하고의 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들어가시고 교육감님 짧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잠실 5단지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합은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부당하게 미뤄왔다며 교육청과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영향평가 회피가 법규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교육관님 입장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어쨌든 부작위했다는 걸로 배수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잠실 5단지의 신천 초등학교 문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 전국의 문제거든요. 근데 교육청이 이제 사실 의존 재정입니다. 의존 재정이 교육부에서 중앙재정에서 받아서 쓰는 입장인데 지금 이 문제를 이제 서울시의 입장으로만 보면 임대주택 기부 체납으로 해서 2, 3천억 혹은 뭐 1, 2천억이 이제 되면 그게 고스란히 학교를 향후 짓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 시장님하고 서울시에서 중앙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큰 틀에서 이 매듭을 좀 짓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초등학교를 짓는 토지 매입비용이 2천억이라고 그러면은 그 비용이 어딘가에서는 염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조합은 늦어지니까 손해를 보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 2천억씩 부담하게 되면 학교를 못 짓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그래서 국가적 의사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보니까 시장님이 좀 나서 네. 주셨으면. 학교 존치도 그냥 고민하겠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 나왔는데 그게 의지고 확고하십니까? 당연히 아니 조합하고는 이전에는 저희하고 협의가 돼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 새로운 시장님 방침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